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 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은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도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무섭게 오르는 물가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마켓에 가면 웬만한 뭐 물건이나 식품들 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일부 마켓에는 물건도 없다고 하네요. 예,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이제 가격의 인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그 소비자 가격 지표, Consumer Price Index하고 PPI, Producer Price Index, 그러니까 네. 소비자 물가하고 그 생산자 물가, 네. 그 도매 물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년 전에 비해서 뛴 물가 그 지표가 나왔는데 보면은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7.0% 그리고 생산자가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9.7%가 오른 그런 사실 그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격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 수치보다 높은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제 와이프도 코스코에 갔다 와서 그 토일렛 페이퍼가 다 나갔더라고. 아. 그만큼 이렇게 많은 그 물건도 딸리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슈는 문제는 역시 이제 물가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그 미국의 중앙은행을 역할을 하는 그 Federal Reserve의 의장 제롬 파월이 그 4년간의 임기가 이제 이번 달 1월 달 말에 끝이 나는데 그 후기 2기 그 4년의 임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연방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인사청문회 때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친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거는 transitory 이게 임시적인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또 이번 주에 청문회 동안에 얘기할 때는 상당히 자기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며 아마 내년 2023년 한 중반쯤에 가야 그때 가야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좀 컨트롤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비둘기파적인 온건한 정책들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그 공청회 동안 얘기하기를 매파적인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자율을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올해만 해도 한 그 3번 혹은 4번 올리고 네. 내년에도 필요하면 한두 번 올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자를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전에 네. 설명드렸지만은 그 이자율을 그렇게 계속 올리면은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런 그 정책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 국가 부채와 그 GDP의 비율이 과거에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후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의 가치를 낮추고 그동안에 GDP가 상승해서 그 비율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 아마 말은 청문회 동안에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가격의 이 높은 이 인상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래서 42년 만에 제일 높다고 그러죠. 1980 한 2년 전쯤에 그때부터 그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레이스를 지금 네.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민주당 소속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때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아. 예, 그래서 그때를 상기시키는 네. 이제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야말로 고난과 고난의 연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한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임기가 거의 이제 맞춰가는데 네. 정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그래서 참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회해 보겠다고 이번 중간선거가 오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안하죠. 대통령도 불안하고 민주당도 불안하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나온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3%거든요. 네. 지금 이제 33% 이하로 떨어진 것은 역사상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사임하기 바로 직전에 인기가 아주 떨어졌을 때가 31%였습니다. 지지율이. 와.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33%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지지 청인 블랙 아메리칸 흑인들의 지지율이 57%로 떨어졌다 그러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참 염려스러운 앞으로 올해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제 그런 한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돼야지 이제 딱 1년 임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몇 년 된 것 같죠? 많은 일이 있어서. 예, 많이 있어서. 네. 근데 아직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33%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이 지지율의 이유를 좀 본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1위는 일단 경제라고 1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경제만의 문제는 아닌데 경제는 가장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슈이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주머니에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가는 돈을 보면은 마치 세금이 인상된 것 같은 효과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예민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번 중간선거 때는 분명히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제 그렇죠. 그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놔서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를 이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오늘 갑자기 나와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빌이죠. 네. 그거는 이제 이미 통과가 됐죠. 통과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고치고 새로 이제 다리도 놓고 하는 그런 이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지금 현재 자기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이렇게 복지 지출안이라든지 다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자신이 이게 1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실패하고 딱 하나 성공한 것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빌인데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전국에서 이 돈을 사용해서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자기 정부의 업적을 조금 인정해주고 그래서 중간 선거의 분위기를 조금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더 지적을 받고 있는 2위로 뽑힌 게 뭐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아무래도. 예, 예. 근데 이번 주에 또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하나 닥친 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선거 운동 동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슈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이 정책들을 보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임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그래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집마다 N95인가요? 그 마스크 네. 아주 그 높은 질의 마스크를 각 집마다 공짜로 보내주겠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무엇보다도 그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 구도 심리가 있었고 제가 빨리 아마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판결이 나왔는데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 기업들에게 그 엠플로이들의 그 종업원들의 그 백신을 강제화하는 그것을 이제 명령을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연방 그 대법원에게 이것이 헌법적으로 볼 때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인가 혹은 행정부가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일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 하고 했는데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6대 3으로 이것은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은 기업 자체에서 이제 각 기업들이 스스로는 결정할 수 있죠. 그 우리 회사는 우리 종업원들에게 모든 그 엠플로이들에게 백신을 그 강제화할 수 있는 네. 의무화하겠다. 의무화하겠다. 그것은 이제 뭐 기업별로 얼마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슈는 국가가 연방 정부의 행정부가 그런 명령을 민간 기업들에게 내릴 만한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 명령을 내렸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 입법부에서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줘서 그 권한을 행정부에 줘야 하는 것인데 네. 입법부에서 그걸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신들이 이제 스스로도 사실은 행정부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꼼수를 부린 것이 이제 오샤라는 네. 그 한국말로 뭐런지 잘 모르겠는데 직업안전보건청. 예, 직업안전보건청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이걸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 명령에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숫자가 1억 명입니다. 100 million. 네. 1억 명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이 명령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 헌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바이든이 화를 냈는데 이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바이든 저는 그래요. 이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보통 지금까지는 백신을 만드는데 4년 5년 이상 걸렸지만은 최대한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백신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대통령이 새로 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했어야 하는 일은 그 테스트기를 많이 개발시켜 놓는 거. 그리고 공급을 늘려놓는 거.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테스트기가 딸리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했고 또 한 가지는 치료제를 빨리빨리 개발해서 백신을 빨리 개발한 것 같이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서 이렇게 백신에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네. 알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지금 재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치료제들이. 그런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처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백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백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조금 테스트기와 그리고 이제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뒀어야 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바이든 행정부랑 또 민주당 정권에서 주로 뭔가 의무화하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네. 근데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좀 이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백신을 의무화하고 안 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주류 언론들을 보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제 그 저쪽에 있는 그 주류 언론들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6명의 대법관들은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팬데믹에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제일 네. 중요한 이슈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이 정부가 국민들과 민간 기업들의 자유를 뺏어갈 그런 권리가 있는가 그게 이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헌법적인 이슈인데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이 스스로가 혹은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가 이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자유거든요. 그렇죠. 자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들고 다녀도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상황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쓰는 것 같이 스스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간섭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훌륭한 것이 이제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뉴스도 보니까 지금 북한도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또 러시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아까 지금 리스트 보신 것 같이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아까 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 팬데믹 대처라든지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꼽히는 것이 외교거든요. 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외교 정책도 너무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상당히 미국을 이렇게 깔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시험해 보려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들리는 얘기에 하면은 이제 과거의 추세가 그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가 주로 올림픽이 바로 끝난 직후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계 올림픽 직후에 지금 이제 좀 많이 도발을 하려고 네. 그 우크라이나로 도발하려고 지금 러시아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기 스pen딩 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지난 12월 달에 국회를 2번이나 방문해 가지고 네. 민주당 의원들 모아놓고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리고 그 반대하고 있던 그 조민천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상원의원과 아리조나주 상원의원 시네마 의원을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물러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나서서 자기의 베이스 민주당의 베이스를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세운 거는 이제 그 Voting Right Act 그 투표권. 투표 권리 법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여러 주에서 이 흑인들과 라티노라든지 비백인들 유권자들의 투표를 억압을 하고 있다. 못하게 서프레스를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지금 그 이번 주에도 조지아 주에 내려가서 그게 관련해서 연설을 하면서 이 주 법안을 내가 제시하는 이 법안을 Voting Right Act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인종차별주의자랍니다. 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분열적인 그런 연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정치 지지자들, 그 연방 상원의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대통령이 너무 지나쳤다. 그런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이 투표를 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를 이제 해야 되고 24시간 투표소를 열어놓아야 되고 이런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사는 그 델레웨어 주에는 사전 투표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년 투표부터 올해 투표부터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화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주에 가서는 훨씬 자기 출신 지역인 델레웨어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자유를 주고 투표권을 주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그 어제인가요? 어제도 이제 그 다시 국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빨리 그걸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맨데이트 그러니까 여러 큰 차이 의석수 차이로 그런 자리를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바람은 그 공화당과 같이 합의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 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지난 1년 동안에 도저히 공화당에서는 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책들만을 그렇게 추진해 오면서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도 안 되니까 이제 그 필러버스터 룰을 이제 그러니까 연방 상원은 그 이 어떤 그 법안에 대해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이 토론을 언제까지든지 네,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토론을 끝내기 위해서는 100명 중에서 60명이 찬성을 해줘야지 되는 그게 필리버스터인데 지금 이제 구도는 50대 51이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룰을 좀 없애달라. 네.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제 의회에 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얘기하려고 의회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상원 본회의장에서 아리조나주 출신의 시네마 의원이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오고 있는데 지금. 네. 예, 나는 민주당 의원이지 사람은. 나는 그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200년 이상 지켜온 연방의 룰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더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내가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역시 민주당 출신인 맨션 의원과 시네마 의원 두 분이 반대를 해서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하고 자기 의도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번엔 실패했지만은 또 한 번 시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상당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네. 겹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악재들이 겹칠 때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을 내놓고 뭐 연설문을 내놓고 하는 거 보면은 예.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아주 급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올해가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참 이 국회의원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자신의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될 만한 이슈는 이제 도저히 동의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네. 자기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정책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윈도라고 그럴까요? 이 시간이 상당히 이제는 줄어들었죠. 없다고 네. 봐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밀어붙이는 것도 다 중간 선거 결과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초조한 것 같고 그래서 본인들도 알죠. 이번에 중간 선거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이런 안들을 통과시켜 놓지 못하면은 이제 물 건너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 대선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부활을 한다느니 민주당 대권 후보로서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첫 흑인 대통령이 된 후에 여러 번 천명을 한 것은 미국을 체질적으로 바꿔놓겠다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러분이 경험을 못해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외친 적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체질적으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부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제쳐놓고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내세워서 힐러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바마 대통령 3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됐는데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리어 더 상당히 좌파적인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 있는 극렬한 좌파 세력에 의해서 쫓겨가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에는 이분이 상원에서 20대 중반부터 네.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이념적인 정치인에게보다는 좀 정치 기술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참 의외로 민주당 사람들이 봐도 의외로 굉장히 이념적인 좌측으로 치우친 그런 정책들을 강하게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참 국가가 이렇게 좀 연합하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다음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내놓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네. 정말 좌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중간 선거 앞두고 전략인가요? 전략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그런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으면은 네. 그러면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도
국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그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뭐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걸 보면은 좀 너무 좀 쫓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번쯤은 솔직하게 바이든 대통령의 국민들 앞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 게 요즘에 나와서 뭐 브리핑하는 거 보면 다 뭔가 연설문을 읽고만 있거든요. 예, 예서만 읽고 오늘도 그랬죠. 예서문 한참 읽고 읽는데도 요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힘들어하면서 연설문을 읽고는 그대로 바로 돌아서서 기자들이 질문을 막 그냥 그 외치는데도 외면을 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설문을 이제 읽는 연설문도 그 과거의 연설문 내용과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좀 이렇게 그런 거 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쓰는 연설문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스태프들이 누군가가 써주는 것을 읽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연설문을 읽는 그 발언한 내용을 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좀 일부 있고 그래서 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상당히 미국의 그 바이든 그 정권을 바이든 대통령을 상당히 좀 이렇게 얕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올해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미국을 읽다 방송에서도 중간선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장로님께서 또 선출직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정보도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선거가 있는데 역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뭐 연방 의원 선거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 선거들도 있죠. 네. 각 시마다 시의원 선거, 교육구마다 교육위원 선거 여러 가지 선거, 지방 선거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복음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도 한번 출마를 해보고 싶다. 나도 그래서 이 내가 사는 시를 위해서 내가 있는 시의 교육구를 위해서 한번 봉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분이 있을까 해서 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올해는 그 좀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시의회가 하는 일이 뭔지 교육구가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캠페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네.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오늘은 힘들 것 같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올해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제가 그 아는 대로 제 경험을 나눠드리겠고 사실 저도 이게 뭐 정치에 꿈이 있었던 거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한인 이민교회에서 거의 뭐 한 40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면서 참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다 뭐 잘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좀 부족한 것은 우리 이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서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위에서 이제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출마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을 조금 이제 나누어 드리는 그런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이번 중간선거에 또 출마에 관심이 있는 한인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저희 복음 방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요, 스티브 황보장로님께 좀 도움을 저희가 연결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당선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 시간에 거쳐서 조금씩 중간선거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